말하자면 우리 동양 삼국의 오래된 재료죠. 먹과 종이, 붓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뭐 그렇게 고민하거나 판단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공부가 미술 재료학이었어요. 테크닉 드 라 펜큐라고 미술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, 미술 재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, 뭐 이런 것들을 한 6,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먹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탄소 알갱이에요. 말하자면 나무 같은 걸 태우고 나면 끄름이 생기는데 끄름은 결국은 작은 입자의 숯 알갱이거든요. 그 작은 입자가 좀 굵은 입자여도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재료에서의 자유함을 좀 갖게 된 거죠. 자유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먹물이 좀 굵은 알갱이인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. 생각의 전환, 뭐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까지는 아니고 붓에다가 이제 먹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는 행위를 하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했어요. 말하자면 먹을 먼저 놓고 그 위에다 종이를 붙이는,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해서 그래 뒤집었죠. 그 행위는 사실 뭐 좋게 말하면 현대적인 뒤집어 보는 생각의 전환,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로 좋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실력이 없고 좀 재주가 없어가지고요. 내가 한 행위를 종이를 이렇게 덮어서 지우는 행위였었어요, 사실. 미술이라는 거를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두루 보면 참 재주 많은 사람들이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. 그 속에서 나는 그림이라는 게 좋아서 계속 하고 싶은데 재능이 부족한 거예요. 부족한 재능을 남들 앞에 내놓기도 참 미안하고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 그림이라는 걸 그렸다는 치면 그 위에다 종이를 확 붙여서 덮어서 없애버리는 일,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.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.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라기보다 끊임없는 행위, 노동을 또 종이를 덮어서 무효화시키는 일, 그런 일을 반복한 게 3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작업입니다. 가능한지 모르겠는데
나는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많이 그런 얘기 내가 많이 해요. 사람들이 내 그림 볼 때 이렇게 뭘 물어봐요.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 그러면 나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. 특히 요즘 시대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핸드폰 쳐다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쳐다봐요. 이미지잖아요. 이미지로 전달되는 어떤 이런 것들, 거기에서 오는 그 소통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. 뭔가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소통이라는 단어는 내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, 난 저거 좋아, 난 저런 거를 만나면 난 괜찮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런데 살아는 있어야 되는 이율배반 뭐 그런 거에 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.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뭐 남을 설득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게 내가 작업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혼자 이야기하면서 작업해오고 있어요. 박서보 선생님이 2015년에 파리 빼로 땅에 전시하러 오셨을 때 그 빼로 땅에 가까운 데 무슨 호텔이 하나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묵으시면서 이제 전시하러 오실 때 묵으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호텔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은 한국 사람이 작업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작가가 누군지 찾아보셨더랬어요. 그때 이 호텔을 통해서 제 이름을 알게 됐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처음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죠. 그 선생님은 주변 분들한테 이 그림은 한국 사람이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. 그래서 선생님하고 만나는 계기가 된 그림입니다. 대한민국의 2030년 만국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이 공간에 그 작품을 설치하고 그 활동을 돕는 그 일환으로 이 작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. 그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심심하고 별로 그렇게 시비도 안 걸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어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내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 1980년대 이 파리의 그 전시장 같은 데 가보면 미술이 너무 어려웠어요. 이해해야 했어요. 그러니까 전시 서문을 읽어야 하고 평론가의 글과 이 전시를 소개한 글을 읽어요, 일단. 그러면 일단 평론가가 써놓은 글도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면 또 공부해요. 한참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남한테 내 고통과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세상은 불합리하고 전쟁이 터지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가진 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있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이 지구에 파멸할 것 같은 이 상황을 고발하고 싶지 않았어요. 저는. 나는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만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?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이유가 고통받고 괴로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존귀하고 즐겁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. 나는 내 예술을 갖고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상대방에게 시비 걸지 않는 그런 정도의 상태의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. 중성적인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앞에 서 있으면 기분 안 나쁜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보고 저게 뭐지? 고민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자기 생각에 이렇게 들면서 사람 본연의 어떤 그 자기 존재와의 이렇게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
밥과 김치와 된장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왜 우리의 그 미술은 없어도 아무 불편 없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구 한 마리 지나서 100년이 지났잖아요.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? 왜 사람들은 거기에 결핍증을 안 느꼈을까?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.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늘 밥상에 된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미술이 제공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한 거죠. 약간의 그 저항감이 생겼어요. 그거에 대해서. 해야 되지 않냐, 그런 거.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있어요. 지금 우리가 견제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저걸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사실 그 시대의 그 언어가 주는 그 약간 그 차이, 격차? 이런 거 있어요. 음식도 세월이 지나면서 음식의 간도 변하고 사람들의 기호도 변하면서 조금씩 맛도 변하고요. 시각적인 그 기호도 조금씩 바뀌거든요. 그럼 겸재 미술이 조선시대 후기의 그 미감, 사람들이 가진 미감에서 지금의 미감으로 우리의 미감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면 그거는 지금 화가들이 가져야 되는 그 책임? 뭐 그런 것 같아요, 사실. 그러니까 한국의 작가들은 그 한국의 미감을 한국인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책임. 뭐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는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감에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작업하는 이유